발제를 해주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호 교수입니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 호남지회장이신 이동기 박사입니다. 김한준 박사입니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께서 한중 번영 발전을 위한 미래 전망에 대한 기조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 5월에 제가 미국에서 사실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하려다가 학위를 받고 잠시 한국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좀 강의 좀 하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리 잡은 것이 벌써 한 23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1998년도에 좀 중국을 좀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장백산, 혼춘, 도문, 러시아 이런 어떤 장소를 가면서 그때 이제 저는 중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야간 열차를 타고 연길에서 장춘까지 18시간을 타고 그 다음날 장춘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장백산에 가서 느꼈던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또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세계가 생각하는 중국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2010년에는 제가 약간 좀 별개입니다만은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제중의사라고 하는 한의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75세가 넘게 되면은 대한민국 애국을 놔가지고 좀 자원봉사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에서 한의사 자격을 따고 그러다가 중국에 이제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해룡장성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성장이 조모 씨라고 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성장이 저를 만나더니 이 박사 너는 글을 잘 쓰니 글을 한번 좀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글을 썼던 것이 첫 번째 작업이 시진핑 리더십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시진핑 리더십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중국 지역에 보니까 모든 신문에 제가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황군 차성님도 계십니다만 중국 베이징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어떤 우리 한국 민간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컨대 사실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그냥 준비가 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작년 29주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1년 전부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30주년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됐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척 신경을 쓰면서도 고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가 선이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악이고 이제 이런 이분적 정리는 우리가 좀 정리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과 중국이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이루어진 어떤 논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저는 무척 좀 수준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라놓고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한국의 돈 100만 원에서 정확하게 33만 원이 예컨대 중요한 것은 중국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지금 역사상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어떤 한미 관계는 14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과 중국은 30년의 어떤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까운 이웃이네라는 어떤 조건과 미명 아래에 전 세계가 약 한 182개국이 됩니다만 놀랍게도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단 한 사람이 대사를 나가 있다 할지라도 131개국의 미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지켜보면서 저는 과연 한중의 관계, 미중의 관계, 또 우리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 중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 냉정히 따져보자고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는 정확하게 97.1입니다. 남북한 합하게 되면요 47.1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에서 중국이 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인구를 보시자고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전 중앙교류를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상당히 요즘은 우울하게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기고했더니 거기에 댓글이 약 한 2만 개가 달렸더라고요. 거기에 순수하게 댓글 달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중국에서 돈 얼마 받았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폭파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느꼈던 점이 이제 한국과 중국 관계가 정말 해모적 관계가 좀 되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중 관계에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생방으로 유튜브 방송에 다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고요. 안 된다는 소리 제가 볼 때는. 물론 오늘 토론자들이 참 훌륭하게 자료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걸 좀 지켜볼 때에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은 제가 볼 때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그냥 단계가 아니고 사실 우리 그 중국에 주어진 그 국토가 약 한 36개 성에서 이어진 것들이 약 16개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성향의 어떤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가 간의 지정학적, 우리 지정학에 대한 전문가가 앉아 계신다마는 지정학적 거리에 따라서 사실은 중요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북한 앞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은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요? 정확하게 14개의 국가 중에서요, 6번째입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30년 이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아까 우리 판군 차선님도 이야기하시고 심한영 대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32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멋진 관계를 좀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차원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했을 때에 현 윤정부든 또 전 정부든 또 앞으로의 어떤 정부든 간에 한중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면은 실질적으로 한중과 데이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그 중국과 함께 공동 부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료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제가 발표하기 위해서 그건 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자료들입니다. 아직 일부러는 발표됐던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혹시 기자 여러분들이 발췌해 보시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제가 그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강연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 관계를 30년 동안 갈목한 성장을 발전에 이루겠다. 앞으로 30년을 바라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성숙하고 견실한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 또 최진 박사님 그렇게 하셨죠. 양국 관계에 공감대의 어떤 형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께서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에 수호하는 등 다방면에 있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주석께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 있는 나라로 양자 관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사상적 이념을 뛰어넘어 서로가 구존동의하면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호 우호적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결론과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팬데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칭릉 코로 제로라가 방역 대책에 있어서 지적하고요. 중국은 단 한 명의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거주지를 칭릉 정책에 의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계신데 제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양국은 당시 1998년 8월 24일이죠. 첫 번째는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가졌습니다.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주고 있다. 끝으로 한국은 독자 생존 전략을 갖춰 중국과 함께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기술력과 생산성이 그 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은 지난 해의 역사 계를 통해 어쩌면 시진 체제가 3년이므로 됐다고 저는 그러니까 금년 10월 말 11월에 저 개인주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확정적이다 라고 볼 때에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쩌면 천재 일류의 계획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시장이 크고 기술 발달도 있지만 자국에 대한 어떤 기술 협력 관계가 깊이 있고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면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관계에서 실천적 입장입니다. 어쩌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에서 진보 정권이 어쩌면 중앙관계, 한중관계를 훨씬 더 미흡 단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수 정권에서 중앙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한중일 촉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부분에서 정책과 연구 발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청호 교수께서 기조 강연과 발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사전에 준비된 이청호 교수님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중 냉전 시대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가치적 갈등이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나타났지만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는 가치관에 관한 논쟁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중 간에는 자국 우선주의 벽을 넘어서 지속적인 우호 협력 체계가 고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넘어 향후 100년 이상으로 인류 행복과 번영을 위하고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설립 우호 교류를 통하여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 간 협력 관계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에도 한중 간 전략적인 동반자로서 상호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지략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이동기 박사와 김한정 박사로부터 토론이 있겠습니다.